자, 다항식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으로 시작이 되는데, 자, 일단 다항식이 뭔지, 그리고 용어가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먼저 다항식에서는, 자, 먼저 요걸 가지고 먼저 설명을 해볼게요. 자, 먼저 어떻게 생겼냐면은 8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3 이렇게 돼 있는데, 자, 각각에 연결되어 있는 이거 파란색 부분, 이것들을 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곱셈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항이라고 얘기해요. 곱셈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것. 자, 이렇게 다 각각의 항들을, 이런 항들을 단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단항식. 얘도 그러면 단항식이겠죠? 단항식. 자, 이런 것들을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로 연결한 것들을 우리는 뭐라 부르냐? 다항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항식이라는 건 어떤 거냐면, 다항식은 단항식과 단항식을 연결한 거, 어떤 걸로?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된 걸 말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개수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개수는 특정한 문자 앞에 있는 그 숫자를 말해요.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8이고요. x의 개수라고 말하면 마이너스 11 이런 걸 말하겠죠. 그 다음에 문자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우리는 상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차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차수는 x의 지수에 있는 부분 2, 이게 2고요. 차수가 2, 얘 차수는 1이겠죠. 그 다음에 차수는 어떠한 문자가 곱해져 있는 형태의 개수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동류항이라는 것은 뭐냐? 자, 동류항이라는 것은 자, 우리가 이런 걸 말해요. 8x제곱 3x제곱 이렇게 문자가 똑같은 거 그리고 차수까지 똑같은 것을 자, 우리는 동류항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동류항끼리는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얘는 11x제곱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체의 식은 차수가 가장 높은 걸로 말하기 때문에 얘 전체는 우리가 2차식이다 라고 이야기할 겁니다. 자, 다음에 문자의 정리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자, 문자의 정리는 내림차순과 오름차순이 있어요. 자,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은 바로 내림차순입니다. 자, 문자가 높은 순서대부터 차수가 높은 항부터 낮은 항으로 연결되는 걸 말하는데요. 자, 밑에 있는 거 예시를 볼게요. 그러니까 3x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x제곱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에 1차, 그 다음에 x 아무것도 없는 거. x로 봤을 때는 얘 전체는 상수항이에요. 이렇게. 자, 얘를 거꾸로 뒤집어 놓은 거. 상수항이 있고 1차가 있고 2차로 올라가는 것을 오름차순이라고 하는데 오름차순은 주로 계산할 때 사용하지 않고요. 대부분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합니다. 자, 다음은 다항식의 덧셈과 뺄셈 할 건데 자, 우리가 전체의 다항식이라고 했어. 그래서 이 전체를 A라고 하고 이 전체를 B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다항식을 계산할 때는 자, 우리가 이처럼 A-B 그래서 동류항끼리 계산하는 거야. 동류항은 x제곱과 마이너스 4x제곱이니까 이 두 개가 나오고 자, 그 다음에 마이너스 3x 플러스 x니까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으로 누구? 상수항 플러스 2와 마이너스 5를 오른쪽에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이 다항식을 계산하면 이렇게 되겠지. 자, 그럼 다항식에 대한 성질이 있을 텐데 자, 다항식의 성질은 자, 우리가 교환 법칙 우리가 a 플러스 b는 당연히 교환해서 똑같고요. 그 다음에 a 플러스 b를 한 다음 c를 더하거나 또는 b 플러스 c 한 다음에 a를 더하거나 해도 관계가 없는 결합 법칙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로 결합 법칙 할 때는 가로를 생략하여 이렇게 쓰기도 한다 입니다. 자, 그래서 계산을 해볼 건데 자, 첫 번째 문제. 자, 우리가 먼저 다항식을 계산할 때는 먼저 다항식을 간단하게 나타내주고 식을 정리할 거예요. 자, 지금 여기 마이너스 그대로 냅두고요. 여기 정리하면 마이너스 2b 플러스 몇이? 6c가 괜찮죠. 따라서 정리하니까 마이너스 2a 그 다음 마이너스 b 플러스 6c라고 해서요. 앞에 있는 이 a, 이 b, 이 c를 각각에 대입해서 정리하면 정답이 나오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 얘가 a, 얘가 마이너스 b 플러스 6c
이렇게 동류한끼리 묶어서 계산하면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15xy 마이너스 4y제곱 나오는 계산 한번 여러분들이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은 다항식에 대한 곱셈입니다. 먼저 지수법칙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요. 자, 지수법칙 일단은 우리가 지수에 있는 것을 자연수만 이야기할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A의 3승이라고 얘기하면 A를 몇 번 곱한 거죠? 3번 곱한 것을 A의 3승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그런 성질이 우리가 지금 보이는 게 5가지가 보여요.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공식이 이렇다는 건 너무 당연한 건데 중요한 건 여러분들이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해야 되겠죠? 자, 먼저 첫 번째 A m승과 A n승을 더했더니 지수끼리 어떻게 되었죠? 더합니다. 자, 지금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당연히 여기 A가 m개 있는 거지. 이게 m개. 그 다음에 뒤에 있는 A가 n개 있다 보니까 총 A의 개수는 A의 m 플러스 n개가 있겠지. 개수로 따졌을 때. 자, 가로 2번도 마찬가지야. A m짜리인 얘가 m개. 이게 m개, A 이게 m개. 그 쭉 이런 묶음들이 m개짜리 묶음들이 총 몇 개 있는 거야? n승이니까 이 묶음들이 전체가 n개가 있는 거지, n개. 그러니까 A의 개수는 총 몇 개겠어? 이게 m, 얘 2m개, 그죠? 그러니까 얘가 n개니까 우리가 A의 개수는 A의 m, n. 의 개수가 되겠죠. m개짜리 묶음이 n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A의 개수는 지수끼리 곱해져 있는 꼴이 된다. 자, 다음 이 부분은 A, B 몇 개 있는 거야? AB가 몇 개 있는 거야? n개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A만 보자면은 당연히 A가 n개 있을 거고 B만 보자면 B도 당연히 n개 있겠지. 그래서 약간 뭔가 분배되는 느낌이 들긴 하네요. 뭔가 분배되는 느낌이 있어요. 4번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방식으로 분배되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단 분모는 뭐가 될 수 없죠? 0이 될 수 없는 거. 자, 가로 5번은 나눌 거예요. 자, 나누는 건데 자, 이렇게 3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자, m이 더 크다 그러면 이런 느낌이야. A의 4승 나누기 A의 제곱 이렇게. m이 더 크면은 분자의 A가 더 많다라는 거야. 분모는 몇 개 있는 거야? A밖에 없잖아. 2개밖에. 하나 둘. 그래서 A의 제곱이 되듯이 A의 지수를 빼는 거야. 같으면 당연히 어떻게 돼? 그러니까 A의 4승 나누기 A의 4승이면 당연히 똑같이 분자도 A가 4개 있을 거고 분모도 4개 있을 거니까 다 약분되잖아. 그래서 1. 마지막으로 이번에는 뒤에 있는 게 더 컸을 때는 분자의 개수보다는 분모의 개수가 더 많은 거야. 그러니까 A의 제곱분의 1이 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냐? 전체 분모를 써주면서 4-2 분의 1이 되는 거야. 그냥 큰 거에서 빼기로 되는 거야. 그래서 뒤에 게 많을 때는 분모로 내려가서 식을 정리한다. 자, 지금 간단하게 선생님이 지금 요 부분에 대해서 전체 설명을 했어. 너네들이 공식도 암기를 하시고 왜 이 공식이 나왔는지 어떻게 구성이 돼서 공식이 됐는지 반드시 여러분들이 해석해 볼 수 있도록 하자. 자, 다음은 다항식의 곱셈. 자, 너무 당연한 얘기여서 분배 법칙 하는 건 너무 당연해. 1번, 2번, 3번, 4번. 그래서 정리가 될 텐데 당연히 이 동류한끼리는 계산이 돼 있겠지. 자, 그 다음 다항식에 대한 곱셈의 성질이 교환법칙과 결합법칙, 그 다음에 분배법칙까지 된다. 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 실수랑 똑같다고 보면 되지. 자, 다음에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오늘 시간 할 게 곱셈 공식인데 자, 이 곱셈 공식도 당연히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줘야 돼. 하지만 그 전에 어떻게 이 공식이 되는지 그지? 나오는지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공부 한번 해보자. 자, 맨 처음에는 당연히 요거를 먼저 할까요? A 플러스 B의 제곱. 당연히 여러분 알고 있지? 우리가 중학교 때 했던 내용.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자, 이 내용을 정리를 하자면 앞에 것이 다시 할게. 앞에 것이 제곱이 되고 그 다음에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이렇게 해석을 해주면 될 것 같아. 자, 만약에 내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된 거면 어떨까?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 자, 얘를 한다 그러면 무슨 느낌이냐면 얘를 앞에 거라고 생각해. 이거 나중에 치환이라고 얘기할 건데 얘를 앞에 거라고 할게. 가로쳐줬으니까 앞에 거 치환해볼까? A 이렇게 치환. 그러면 얘 공식은 뭐냐면 앞에 거 제곱 플러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그 다음에 뒤에 거의 제곱.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에 플러스 2의 A 플러스 B, C 플러스 C 제곱이잖아. 자, 계속 정리해볼게. 플러스 2AB B제곱 2AC 2BC 플러스 C제곱. 자, 교환 법칙이 가능하니까 자, 우리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을 먼저 쓴 거야. 그 다음에 두 개로 묶고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이렇게 결정이 되겠지.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많이 쓰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합차공식이잖아. 어떤 거냐면 자, 우리가 합차공식 A 플러스 B는 A 마이너스 B. 당연히 얘를 정리를 하면 분배 법칙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A제곱 플러스 AB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다시 미안해. 자, 마이너스 B제곱이지? 마이너스 B제곱. 자, 따라서 이 두 개가 사라지고 계산 결과가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자, 근데 이것도 이렇게 정리해주면 편해. 뭐냐면 앞에 거랑 앞에 거 똑같잖아요. 다시 쓸까요? 이거 다시 쓸게. 자, 그러니까 앞에 거 A 똑같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가 똑같을 때 우리가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합차공식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외워두자.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이야. 그럼 예를 들면 요거는 어떨까? 자, 요거 한번 봐볼게. A제곱 플러스 AB 플러스 B제곱. 그 다음에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이렇게 해볼게. 자, 요 공식도 있을 텐데, 요 공식도 있어요. 요 공식도 있는데, 자, 요 공식은 어떻게 바라보는 거냐면, 잘 봐요. 얘 구화법칙 쓸 건데, 첫 번째 거하고 세 번째 걸 먼저 쓸게요.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AB. 가로 열고, 다시 A제곱 플러스 얘하고 얘를 먼저 쓸 거야. B제곱 마이너스 AB. 자, 보이십니까? 여기까지가 앞에 거라고 보세요. 여기 앞에 거. 그 다음에 여기 뒤에 거. 뒤에 거. 그거를 플러스 마이너스로 연결돼 있죠? 따라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뒤에 거 제곱. 자, 그래서 우리가 합차공식이 되는 게 우리가 정리를 할 수 있겠죠? A 4승 플러스 2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승. 마지막으로 얘랑 계산 마이너스 당연히 이 전체의 제곱이죠. 그래서 A제곱 B제곱이 되고 정리를 하면 A 4승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승이라는 이 공식 자체가 이렇게 됩니다. A 4승에 플러스 A제곱 B제곱 플러스 B 4승. 자, 이처럼 이렇게 곱셈 공식을 보는 시야, 그러니까 거의 치환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웬만하면 앞에 거 플러스 뒤에 거 이런 느낌으로 많이 연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선생님 지금 방금 했던 게 어떤 거냐면 바로 이 부분 지금 1번 설명했고, 그죠? 1번 설명했고 그 다음에 2번까지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거 5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0번 이렇게 설명했어요. 10번 이렇게. 자, 이제는 3번과 4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정말 많이 썼던 중학교 때 썼던 인수분해죠. 정말 많이 썼던 인수분해. 자, 우리가 이 부분 어떻게 했죠? 곱해서 AC 되는 거, 곱해서 BD 되는 거 이렇게 한 다음에
대각선을 곱했던 인수분해죠. 그죠? 여기가 여기가 BC가 되고 여기가 AD가 돼서 플러스 한 게 여기 있어서 그대로 인수분해 되는 거. 그럼 마찬가지로 그 위에 것도요. 곱해서 AB가 되는 거 더했더니 얘가 되면 있으면 우리가 이렇게 인수분해 되는 거는 중학교 때 정말 많이 해봤을 거예요. 자, 이제는 3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거예요. 다시 한번 6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자, 6번은 어떻게 되냐면 자, 시작이 이렇게 돼 있어요. A 플러스 B의 3승. 자, 얘는 A 플러스 B 여러분들이 얘를 쭉 정리하면 돼요. 그런데 좀 이게 귀찮죠. 그래서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거예요. A 3승 다 정리하다 보면 이렇게 되는데 시안을 한번 보여줄게요. 자, 첫 번째 시안 이거예요. 여기하고 여기가 있는데 A가 총 3개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A 선택 하니까 A 3승이야. 근데 요건 좀 달라요. 내가 만약에 앞에서 A를 선택하고 두 번째 A, 세 번째 B를 선택할 수 있죠. 혹은 앞에서는 A, 두 번째 B, 세 번째 A. 첫 번째는 B, 두 번째, 세 번째 A를 선택하는 거. 요렇게 A제곱 B는 3가지가 있어서 3A제곱 B예요. 요런 시야가 필요합니다. 그럼 뒤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겠죠. 3A B제곱은 어떻게 되는 거야? A 선택하고 B 선택하거나 BA B 선택하거나 BB A 선택하거나 그래서 얘가 3A B 제곱이 되고 마지막 B 3승은 누구 선택해야 돼? B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가지. 그래서 이런 공식이 나옵니다. 자, 이 시야 다시 한번 이해 안 되면 질문해 볼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공식을 이제 여러분들이 암기하는 거야. 그럼 얘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교환법칙 때문에 여기 A제곱과 B3승을 먼저 쓸게요. 그리고 3AB로 묶어요. 그러면 A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래서 자, 지금 우리가 요거를 다시 정리한 건데 결국 우리가 요것만 남기고 즉 A 3승 플러스 B 3승만 남기고 요거를 왼쪽으로 넘기세요. 그럼 이렇게 되겠죠? A 플러스 B의 3승 마이너스 3AB A 플러스 B라는 요 공식도 여러분들이 완전 암기. 요게 그 유명한 합과 곱으로만 연결되어 있는 정리인데 합과 곱으로 연결된 정리. 그러니까 요 부분, 요게 합이잖아요. 요게 합이에요. 그 다음에 요 부분이 곱이거든요. 그러니까 합과 곱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가 정리인데 이것도 암기를 해주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A 플러스 B와 A 플러스 B가 공통인수예요. 공통인수라서 묶어요. 그러면 앞에는 뭐만 남냐면 얘만 남고 뒤에는 3AB가 남습니다. 자, 뒤에 걸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죠?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3AB 그대로 쓸게요. 마지막 동류한끼리 계산하면 즉 얘하고 얘 정리하면 그대로 A 플러스 B가 되고 A제곱 플러스 다시 A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 자, 조금 이 식까지 여러분들의 암기입니다. 자, 현관에 쳐볼게요. 자, 얘 암기, 형광색, 노란색 암기, 그 다음에 얘 이거 암기. 그래서 요 3가지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형태라서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그 다음까지 이제 우리가 알려준 것은 자, 어디까지 했죠? 지금 아까 전에 5번 했고요. 그 다음에 6번 지금 했고요. 그 다음에 7번까지 지금 했네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는 8번과 9번인데 자, 8번과 9번도 여러분들이 어떻게 정리되는지만 설명하고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이거 3가지를 먼저 정리하는 건 x 3승에 뒤에 있는 거 a 플러스 b 플러스 c를 더하고 x제곱.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는 더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개씩 곱하고 더하는 거에 x. 마지막으로 a, b, c 곱하는 것까지 정리하는 거가 여러분들이 암기할 수 있도록 하자.
가로 9번도 암기예요. 그러니까 이걸로 암기하는 게 좋아요. 얘는 a제곱 플러스 b제곱 다시 3승 플러스 b3승 플러스 c3승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그 다음에 a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그리고 얘가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뭐가 되겠죠? 플러스 3abc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까지 암기하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잘 볼 수 있도록 하자. 마지막 팁 하나 드리고 끝낼게요. 자, 지금 a 플러스 b 제곱, a 마이너스 b 제곱인데 솔직히 a 마이너스 b 제곱을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나중에 익숙하게 되면 저절로 암기 되겠지만 이런 느낌이야. 지금 앞에 있는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대입하면 얘 전체는 몇 대입이? 마이너스 2의 b가 되겠죠. 그 다음 여기 b 자리에입니다. b 자리에 마이너스 b를 제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곱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얘는 지수법칙에 의하여 마이너스 1의 제곱 b의 제곱이어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은 b제곱이잖아. 그래서 전체는 b제곱으로 나오는 거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여기 a 플러스 b3승도 a 마이너스 b3승도 b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b를 집어넣어서 정리하는 게 바로 오른쪽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이 곱셈 공식 완전히 익숙하게 될 때까지 암기하시는데 처음에 선생님이 얘기했던 부분 어떤 건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해를 바탕으로 암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이해 안 되는 건 물어보시고요. 이상 여기까지 곱셈 공식에 대해서 이야기해 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다항식의 먼저 곱셈에 대한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번 문제인데 필수 예제. 자, 다항식 지금 얘하고 얘를 곱셈을 해서 우리는 x4승의 개수를 따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얘 2x3승은 누구랑 곱해져야 x4승에 되죠? 뒤에 거에 마이너스 x를 곱해야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2x4승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두 번째 5x제곱은요 누구랑? 앞에 있는 x제곱이랑 곱해야 되겠죠? 따라서 이렇게 곱해버리니까 5x의 4승. 따라서 개수끼리 계산하니까 3x의 4승이어서 정답은 3이라고 해서 우리가 필요한 그 차수의 개수는요 우리가 필요한 것만 곱해서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문제 2-2번 응용 문제를 풀어볼 건데, 자, 선생님이 개념에서 설명했던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으면 이 문제가 쉽게 풀릴 거야. 자, 뭐냐면 x의 구승의 개수를 하라고 했잖아요. 구승의 개수. 그러니까 10개의 x가 있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넷 쭉 가서 10개 x가 10개 있는 거야. 자, 그 중에서 구승의 개수를 물어봤으니까 x를 몇 번 선택하고 9번 선택하고 숫자는 한 번을 선택해야 우리가 x의 구승에 이 숫자가 나오는 거지. 자, 예를 들어서 만약에 앞에 숫자 1을 따왔어. 그럼 뒤에는 다 x를 따와야 돼. 그래야지 9번 될 거니까. 그러니까 그것은 1 곱하기 x의 구승일 거고, 그 다음에는 숫자 누굴 꺼내와야 돼? 여기는 x를 꺼내오고 그 다음에 2라는 숫자를 꺼내왔다고 할게. 나머지는 다 x를 꺼내와야 되겠지? 그래서 2x의 구승이 되겠지. 이처럼 숫자 하나가 꺼내지는 것은 1일 수도 있고 2일 수도 있고 쭉 가서 3일 수도 있고 마지막 가서 누구일 수까지? 10까지일 수 있겠지. 그래서 동류한끼리 계산하니까 얘는 1 플러스 2 플러스 쭉 더해서 10까지의 x의 구승. 따라서 정답은 55의 x의 구승. 1부터 10까지 다 더하면 55입니다. 그래서 최종 정답이 55다까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다음 곱셈 공식을 이용한 식의 전개인데, 곱셈 공식을 눈에 띄게 잘 들어오면 이 문제가 풀리는 거지만 눈에 안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때는요 그냥 우리가 분배 법칙을 해서 전개하면 돼요. 그래서 자, 먼저 선생님은
공식으로서 다가가 볼게요. 자, 첫 번째 1번 문제인데 1번 문제의 공식은 어디서 따오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에서 따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C자리에 누가 들어가 있는 거죠? 이 C자리에 마이너스 C가 들어간 거예요.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Z니까. 그러니까 기본 공식을 한 번만 써보자면 자 위에 자 기본 공식 한 번만 써볼게요. 예를 들어서 공식 써보자면 A제곱, B제곱, C제곱 두 개의 AB, BC, CA 이게 공식일 거예요. 자 근데 지금 문제에서 보니까 마이너스 Z니까 선생님이 C 대신 마이너스 C라고 쓰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C의 제곱. 그 다음에 이 C자리에 마이너스 C. 이 C자리에 마이너스 C. 계산 결과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플러스 2AB. 여기 BC 마이너스 BC가 되겠고 마이너스 CA. 이렇게 결정이 됩니다. 그러면 A 자리에 X 쓰고 B 자리에 Y 쓰고 C 자리에 Z 쓰면 정답이 되겠죠. 즉 이처럼 공식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요. 자, 두 번째 거의 공식은 뭐죠? 당연히 A 플러스 B의 3승의 공식이죠. 자, 얘 어떻게 썼죠? A 3승 플러스 3A 제곱 B 플러스 3A B 제곱 마지막으로 B 3승. A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A 자리에 누가 들어간 거야? 2X가 들어간 거고 B 자리에 누가 한 거야? 3이 들어간 거죠. 그걸 여러분들 대입해서 정리를 하면 정답입니다. 그렇다면은 그 정답이 두 번째 요거 같이 나오고요.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자 세 번째 거는 어떤 식의 정리냐면 요거인 거예요. A 플러스 B A 제곱 마이너스 AB 플러스 B제곱이라는 곱셈 공식. 얘는 A 3승 플러스 B 3승이에요. 자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A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A 자리에 X가 들어가고 B 자리에 누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간 거예요. 따라서 정답은 X의 3승 플러스 3의 3승 즉 X 3승 플러스 27이 정답이다. 그래서 이렇게 정답을 내릴 수 있다. 자 밑에 있는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한번 곱셈 공식을 익힌 학생들은 눈에 띄게 보일 거고 혹시라도 안 보이면 분배 법칙을 통해서라도 답을 낼 수 있도록 합니다. 자 문제 3-2번 같은 경우를 보면 자 처음에 요 부분 자 처음 요 부분은 우리가 합차 공식이죠. 즉 A 제곱 마이너스 1 다시 이것과 이것을 합차 공식 하면 A 4승 마이너스 1 마지막으로 두 개 합차 공식 하면 A 8승 마이너스 1 자 가로 2번은 지수 법칙을 먼저 활용해야 돼요. 즉 지수의 성질을 활용합니다. 전체 가로 열고 x-2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의 전체의 제곱이 된다. 얘는 우리가 어떤 식에서 가져온 거냐면 바로 이 식에서 가져왔어요. x-y x제곱 플러스 xy 플러스 y제곱이라는 공식. 앞에 공식 있어요. 여러분들 익숙하게 되면 얘가 바로 써줘야 돼. 따라서 이 공식은 x 3승 마이너스 y 3승입니다. 따라서 안에 있는 것은 x 3승 마이너스 8이 됩니다. 2의 3승은 8이니까 이거 전체의 뭐가 됐다? 제곱인 거야. 그래서 앞에 거 제곱, 앞에 거라고 얘기합니다.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앞에 거 뒤에 거 2배의 8하고 뒤에 거 3승이겠죠. 그 다음 마지막으로 뒤에 거의 제곱 64. 그러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16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이 앞에 거 뒤에 거 마지막으로 뒤에 거의 제곱. 자, 이렇게 우리가 계산하는 거 연습 많이 해보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아까 문제를 풀었을 때, 자, 이 문제인데, 치환을 통해서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얘 부분을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돼요. 이 쟤는 하나로 볼 줄 알아야 돼. 자, 그거를 우리가 x로 치환한다면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x 플러스 c, x 마이너스 c.
자, 곱셈 공식 하면은 이렇게 되겠지. 까지 괜찮아? 그래서 x를 원래대로 돌아오면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c 제곱이야. 까지 괜찮니? 자, 이 식이 어딨냐면 지금 선생님이 여기까지 한 거야. 그래서 밑에 식까지 나와 있고, 자, 얘를 정리만 해주면 정답이 되겠지? 따라서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그래서 교환 법칙에 따르면 이렇게 문자를 이쁘게 쓴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는 두 번째 가로 2번인데 총 4개가 있어요. 앞에는 치환하는 게 이렇게 한눈에 보여. 근데 가로 2번은 한눈에 보이진 않는 거야. 여러분들이 짝을 지어서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 이 식은 이 식에서 가져와요. 뭐냐면 여기 x 플러스 a, x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자, 얘는 우리가 정리할 때 이렇게 하죠. a제곱, 그 다음에 뒤에 거 상수끼리 더한 거에 x 플러스 상수끼리 곱한 거. 자, 핵심은 여기 상수끼리 더한 거. 여기까지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짝을 지을 때 이렇게 하자. 1하고 4를 더해야지 5고요. 2하고 3을 더해야지 5예요. 즉 이렇게 짝 짓고 이렇게 짝 짓는 거야. 그래서 x 플러스 1, x 플러스 4 교환 법칙한 거야. 여기까지. 자, 따라서 지금 정리한 게 순서대로 나온 게 얘하고 얘. 따라서 앞에 거 정리하니까 플러스 5x 플러스 4. 뒤에 것도 플러스 5x, 뒤에 거 곱하니까 플러스 6. 앞에 거랑 이제 똑같이 하면 돼요. 이제 뒤에 있는 여기 지금 앞에 있는 것을 치환. 이 얘를 치환. 똑같은 거를. 뭐로? x로 치환. 그때는 나왔고, 그 다음에 x를 다시 원래대로 집어넣어 줍니다. 그리고 x를 쭉 정리하면 이와 같이 밑에 있는 식처럼 다항식의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자가 복잡할 때는 같은 것이 있게끔 치환해 주는 거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돼요. 자, 이와 같이 지금 곱셈 공식에 대해서 문제를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곱셈 공식의 변형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고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